집을 나선 것과 사라진 것은 다릅니다. 하지만 이 집안 사람들은 그 둘을 애써 같은 말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조선 후기 한양 임금 고을에 대대로 벼슬을 짓는 양반 가문이 있었습니다. 이 가문의 셋째 아들 문호는 25의 나이로 이미 두 아들을 둔 가장이었습니다. 그는 고을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고 학식이 높아 장차 큰 벼슬에 오를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가을밤 문호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의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상한 것은 그의 의복과 서체, 심지어 평소 아끼던 벼룩까지 모두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스스로 떠난 것이라면 최소한의 짐이라도 챙겨갔을 텐데 부인은 즉시 시댁 어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 즉 문호의 아버지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그 아이는 잠시 볼 일이 있어 떠난 것뿐이다. 부인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볼 일이 있어 떠났다면 어찌 아내에게조차 한마디 알리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어찌 시아버지는 그토록 태연하게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말할 수 있었을까요? 부인은 관아에 실종신고를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가 강하게 만류했습니다. 괜한 소문을 만들지 마라. 가문의 체면이 있다. 부인은 결국 신고를 미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문호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부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시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관아를 찾아가 실종을 알렸습니다. 현감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문호가 사라진 그날 밤의 행적이었습니다. 하인들에게 물으니 그날 밤 문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을 먹고 방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 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하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대감 어르신의 방에서 낮은 목소리로 다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감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다투는 소리라니. 누구와 누가 다투었는가? 하인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답했습니다. 도련님과 대감 어르신이셨습니다. 현감은 시아버지를 불러 물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과 다투셨소? 시아버지는 처음엔 부인했습니다. 다툰 적 없소. 그 하인이 잘못 들었을 것이오. 하지만 현감이 계속해 묻자 그의 태도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언쟁이 있긴 했소. 하지만 별일 아니었소. 무엇에 대한 언쟁이었소? 시아버지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아이가 집을 떠나고 싶다 하였소. 현감은 의아했습니다. 집을 떠나고 싶다니 무슨 뜻이오? 시아버지는 무거운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문호가 몇 달 전부터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벼슬에 대한 부담, 가문의 기대에 대한 압박을 이야기하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멀리 떠나고 싶다고 말을 여러 차례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도 그런 이야기를 했소. 나는 크게 화를 냈소. 가문의 이름을 걸고 그런 무책임한 말을 하다니 하고 꾸짖었소. 그렇다면 그날 밤 아들이 정말 스스로 떠난 것이라 생각하시오?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소. 그래서 소문내지 말라고 한 것이요. 언젠가 스스로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소. 현감은 이 설명이 완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의복과 서책을 모두 두고 떠난 것이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부인에게조차 한마디 남기지 않았다는 것도 부자연스러웠습니다. 현감은 부인을 다시 물었습니다. 남편에게 평소 그런 조짐이 있었소? 부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저와 아이들을 매우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호련히 떠날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부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실종을 자발적 가출이라 믿지 않았습니다. 현감은 수사 범위를 넓혔습니다. 문호가 최근 만난 사람들, 오갔던 곳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문호는 실종되기 한 달 전부터 골박 한 사찰을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그곳의 승려에게 무언가를 상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현감은 그 승려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승려는 처음에 말을 아꼈지만 관아의 명이라는 말에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그분은 매우 불안해 보이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다고 하셨습니다. 현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목숨이 위태롭다니. 승려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정확히는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집안 어른께서 자신을 없애려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감은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집안어른? 그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분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씀하셨소? 승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까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유서와도 같은 것을 써서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현감은 즉시 그 문서를 요구했습니다. 승려가 건넨 종이를 펼치자 문호의 비체로 쓰인 글이 나왔습니다. 만약 내가 사라진다면 이는 결코 스스로 떠난 것이 아니다.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유업을 받아왔다. 그 유업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온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만약 내가 정말 사라진다면 내 형을 의심하라. 현감은 즉시 문호의 형을 불렀습니다. 문호에게는 형이 2명 있었습니다. 첫째와 둘째, 현감은 둘 다 불러 조사했습니다. 첫째 형은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동생과는 사이가 좋았습니다. 둘째 형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질문에 답하기 전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저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현감은 둘째 형을 더 깊이 조사했습니다. 그의 최근 행적을 살피던 중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둘째 형은 상당한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도박으로 진 빚이었고 그 금액이 상당했습니다. 그리고 가문의 재산 상속 문서를 확인한 결과 만약 문호가 죽거나 실종되어 상속권을 잃게 된다면 그 몫이 형들에게 분배되는 구조였습니다. 즉 문호가 사라지면 둘째 형은 빚을 갚을 수 있는 재산을 얻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현감은 둘째 형을 다시 불러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그대의 빚이 상당하다고 들었소. 동생이 사라지면 그대에게 이득이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 둘째 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동생이 남긴 이 글을 보시오. 동생은 그대를 의심하라 했소. 둘째 형은 그 문서를 보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그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무엇이오? 둘째 형은 오랜 침묵 끝에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동생의 방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돈을 빌려달라 청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그를 위협했습니다.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오? 그저 겁을 주려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그것을 진짜 유혹으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현감은 여전히 핵심 질문의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문호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정말 형의 위협 때문에 스스로 도망친 것인가? 아니면 다른 누군가에게 해를 입은 것인가? 현감은 고을 곳곳으로 수색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열흘 후 고을에서 이틀 거리에 있는 한 산사에서 문호가 발견됐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그는 승복을 입고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그곳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문호는 관아로 돌아와 모든 것을 진술했습니다. 그날 밤 형의 위협을 듣고 저는 정말 두려웠습니다. 형이 정말 저를 해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밤이 깊어지자 몰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어찌 아무 짐도 챙기지 않으셨소? 짐을 챙기면 누군가는 눈치챌까 두려웠습니다. 저는 그저 살기 위해 도망쳤습니다. 즉 문호는 스스로 집을 떠난 것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가출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짜로 목숨의 위협을 느껴 도망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남긴 유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만약을 위한 안전장치였습니다. 만약 정말 형에게 해를 당한다면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남긴 것이었습니다. 둘째 형은 직접적인 해를 가하지 않았지만 유압을 통해 동생을 도망치게 만든 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 역시 아들의 실종을 알고도 은폐하려 했던 사실이 드러나 문책을 받았습니다. 문호는 결국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집안은 이제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형제 간의 신뢰는 무너졌고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는 집을 떠난 것이었을까요? 몸은 스스로 떠났지만 그를 떠나게 만든 것은 결국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욕심과 위협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12번째 파일을 열겠습니다. 다크 알카위는 계속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